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이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시장 안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내일을 좀 확신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인사이트 5가지 종목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13% 넘게 상승하는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이제 내일 오전 9시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올 차세대 TC본더에 대한 출시 계획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HBM4에 대한 전망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오늘 5% 넘게 급락을 하면서 한미반도체의 상승으로 더욱더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IR 이후의 전망들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네, 게임주 NC소프트입니다. 5.53% 상승 마감한 모습인데요. 국내 게임사에 더해서 폴란드 게임사 버추얼 알케미와도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 동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다리를 폴란드로 선택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폴란드는 게임 산업 종사자가 세계 3위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또 개발 연령도 높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서도 폴란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게임주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그 안에서도 탑픽 종목 될 수 있을지 OX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대한전선입니다. 3.33%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연이은 수주 잭팟을 터뜨리고 있죠. 10월과 11월 그리고 이번 달까지도 미국 그리고 스웨덴까지 추가 수주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에 1,400억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을 계약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올해 4분기에만 1조 2천억 원이 넘는 수주고를 쌓은 상태인데요. 지금은 저점 구간입니다. 저가 매수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시점에서 지금 들어가 봐도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7%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동안 투자자들의 반발을 이끌었던 유상증자 그리고 제휴 인수가 금감원에 의해서 이 제동이 걸리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이수페타시스는 유상 철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 정류장 마감 이후에 유상증자를 위한 정정 신고서 제출을 했다라는 공시가 올라온 건데요. 오늘 시간에서 7%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정규장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번에 제휴 인수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 나올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종목 열어주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였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친 모습인데요. 전일에 강했던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 모두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리가캠 바이오는 고형암 치료제의 임상 일상 계획이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도 오르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바이오는 조금 조정받는 분위기에서 앞으로의 전망 어떨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봐도 좋을 종목들 그리고 하락한 종목은 왜 하락했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탑5 오늘 어떤 종목 있었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함께할 5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 NC소프트, 대한전선,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 오늘장에서 14% 가깝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 9시에 있을 골드만삭스 아시아 테크투어에서 IR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 상황이었고요. 또 일각에서는 마이크론의 칩스법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올라갔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반도체 내일 아침에 있을 IR 통해서 기대감에 올라간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지속적인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한미반도체 OXO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먼저 이호근 매니저의 긍정적인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한미반도체가 올해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는데 결국 주가는 좀 많이 빠졌죠.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업황이 안 좋아진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너무 지나치게
그 증권사에서 너무 좋게 많이 평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요인들이 결국 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지금 주가가 한 8만 원 정도는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오늘 반등이 나왔던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 이제 IR을 시작한다 그러는데 보통 이제 기업이 IR을 하게 되면 IR 전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 그동안 이제 주가가 상승에 빌미 모멘텀이 없었는데 이 IR이 주가가 많이 빠진 걸 상승하는 하나의 이제 빌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한미반도체는 과도하게 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추가 상승 10만 원 이상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많이 빠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있을 IR이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에서 O를 던져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은 X를 던져주셨는데 테크인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제 테크인은 크게 하락했던 이유가 IR 기업 설명회에서 기대보다 낮은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한미반도체는 반면에 내일 IR이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를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미반도체가 이제 내일 있을 IR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아마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대비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우위를 점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한미반도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비상계엄 발표 이전 수준, 비상계엄 발표 이전 수준보다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과는 무관하게 일단 비상계엄 이전 수준보다 더 주가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치고 나가려면 기업 설명회에서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호재성 재료가 발표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가 구조적으로 우상향을 하려면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주가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도 이제 반독점 관련해서 엔비디아를 조사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틀 연속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미국 정부 자체적으로도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계속해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간에 해소가 되지 않는 한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면서 우상향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구간이지 않을까.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이미 오늘 어느 정도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세가 분출하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랑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기대감이 오늘장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줬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다시 또 한번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가줘야 한미반도체 또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각각의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X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에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중에서도 NC소프트가 5.53%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크게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게임주 내에서 북미 쪽, 유럽 쪽으로의 이 수출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기대감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고점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 봐도 좋은가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O 의견 던져주셨고요. 박병주 매니저님이 항상 NC소프트 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NC소프트를 이제 개인적으로 제2의 네이버가 되지 않을까 아주 칭찬하고 싶어요. 이 종목이 AI에 관련된 게임도 지금 이제 그 세계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하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타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한테 협력을 하면서 AI에 관련된 그런 게임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한번 그래프를 한번 일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주가가 오랫동안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그래프를 보면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100만 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빠졌는데, 제가 색깔 칠한 여기 부분에서 40만 원대에서 그 사우디 그 빈살만 왕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그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이 주식을 지분을 약 8% 정도 인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 참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일봉을 보실게요. 일봉에서 그 주가가 오르다가 급락이 나왔죠. 이번에 신규 게임인 전이어무 모나크라는 회사가 게임을 신규 출시했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구글 플레이에서 현재 순위가 4, 5등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캔들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 음봉이 나왔고 그리고 다음에 도지 캔들이 나오고 나서 오늘 양봉이 나왔거든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샛별형 캔들. 샛별이 뭡니까?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해가 언제 뜰까 기다리는 샛별. 샛별이 그걸 알려주듯이 요런 캔들을 샛별형 캔들을 하는데 즉 시세가 하락을 멈추고 올라가는 이제 방향 전환의 캔들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캔들이 오늘 강력하게 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신규 게임이 굉장히 좋고 또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으로 턴어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작에 대해서 구글 플레이에서 4등, 5등 이렇게 점점 등수가 올라가고 있는 호재 속에서 이런 좋은 캔들이 나와줬다, 샛별 캔들이 나와줬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의견을 던져주셨고요.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주들 모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게임주를 확인을 해보면 모바일 게임도 굉장히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메타버스와 게임이 융합이 됐는지 그리고 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됐는지 이 부분이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탑픽으로 봤을 때에도 NC소프트도 있고요. 뭐 크래프톤 이야기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크래프톤을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지금 현재 리니지 IP에 의존하는 게 너무 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NC소프트를 동그라미 든 이유는 신작이 지금부터 엄청나게 흥행을 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든 게 아니라 NC소프트가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비용 축소에 굉장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역사적인 주가 수준을 봤을 때 지금 주가 수준이 굉장히 저점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동그라미를 든 거지 게임 관련 종목 중에서 탑픽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내에서 탑픽은 크래프톤을 던져주셨고요. NC소프트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이유로는 최근에 인력 구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의견을 주셨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대한전선이고요. 오늘 장에서 3.33% 상승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4분기에만 수주를 1조 2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는 파란불을 켜줬었는데요. 그래도 한 3, 4일간은 빨간불 켜지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3%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가자 응원을 굉장히 거세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대한전선 세 분 모두 의견 던져주셨네요. 이효곤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2022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재룡전기가 계속 이제 수주 소식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주는 계속 나왔는데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재룡전기가 엄청 많이 올랐죠. 마찬가지로 대한전선도 지금 계속 좀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수주가 결국은 이제 실적으로 이어질 거고 결국 이제 주가의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좀 상당히 쉽게 움직이지 않지만 결국 주가는 펀더멘탈과 실적에 수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긍정적인 거는 이제 이 회사 호반 산업이 대주주로 또 등극을 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더 자금에 대한 여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주가의 움직임은 없지만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주에 대한 네. 확정 소식은 전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넘버에 찍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서 계속 담아가봐도 좋을 종목, 관심 종목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박병주 매니저님도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대한전선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보유자라면 계속 보유를 해보는 게 좋겠죠? 네, 방금 그 이효규 매니저께서 이제 이 종목의 여러 가지 실적이나 기본적 분석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제가 주봉을 한번 보았습니다. 주봉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주가가 저기 2만 원부터 해가지고 거의 이제 절반 이상 빠졌거든요. 거의 50% 이상 빠지고 나서 오늘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확대를 했습니다. 보면은 그 지난주에 음봉 캔들을 이번 주 양봉이 이겼죠. 그거를 장악형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장악형 캔들이라는 거면 역시 아까 그 새별형 캔들하고 똑같이 시세가 하락을 멈추고 올라가는 이제는 그 상승 전환형 캔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주가 4분기만 해가지고 1조를 넘게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시세에서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는 매수 마인드로 접근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분기에만 1조가 넘는 수주가 있었고 방금 이호근 매니저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자금에 대한 여유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확인해 본다면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늘 장에서 7% 넘게 상승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어로도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던 종목인데요. 반면에 시간 외에서는 7% 넘게 하락을 했죠. 그건 바로 공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장이 끝난 뒤에 유상증자를 위한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2호 인수에 대해서 그 의지가 다시 또 한번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세 분 매니저님들께는 이 종목 보유자라면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들어주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역시나 이수페타시스 세 분 모두 X를 들어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그렇다면 보유자라면 내일장에서 어떻게 취해봐야 됩니까? 만약 보유자라면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2호를 인수한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기존 생산시설 캐파를 늘린다라는 개념도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 이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제2호가 이수페타시스에 인수될 기대감에 주가가 6%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하락했다는 점에서 일단 인수를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가 가지고 있는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B 기판을 이수페타시스가 거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업황은 굉장히 좋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굳이 유상증자까지 해가면서까지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2차 전지 쪽 제2호를 인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시너지가 실제 날지에 대한 의문점 이런 걸 고려한다라면 일단 주가는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할 것 같습니다. 하락할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장 장 초반에 조금 하락한다면 물량을 다 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업황은 좋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반영한다면 비중 축소하고 최근에 뭐 정책 테마주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내년에 또다시 부각될 거거든요. 그쪽으로 비중을 조금 옮겨 놓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쪽의 그 기판과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여전히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는 것은 좋으나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망 매물에 의해서 비중을 축소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시간 외에서 많이 떨어진 만큼 이수페타시스 세 분 모두 X 의견 던져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리가캠바이오 오늘 장에서 1.17%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를 살펴보면 일단 최근에 큰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바이오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가캠 바이오도 그렇고요. 알테오젠도 오늘 장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바이오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한다면 하락한 종목들 그동안 많이 올라갔지만 하락한 종목에 투자를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올라오는 바이오주로 갈아타봐야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가캠 바이오 관련해서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리가캠바이오 이번에 세 분 모두 O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박병주 매니저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리가캠바이오는 국내에서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기술 수출을 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결국은 제가 이제 이것도 중요한 게 그 그래프를 봐야 되겠죠. 최근에 시세가 코스닥 시장이 어려울 때 이 종목은 상당히 그 차트상에서 좋은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연봉을 보겠습니다. 자, 연봉 캔들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연봉 캔들을 볼까요? 자, 보시면 윗꼬리가 달린 상태에서 지금 살짝 양봉이거든요. 이 말은 올해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고요. 자, 분기봉을 보겠습니다.
자, 분기봉이 이제 그 4분기 즉 10월, 11월, 12월까지 보면은 올라가다가 윗골이 매물을 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월봉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11월 달에는 좀 조정이 많이 왔는데 10월 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12월 달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자, 주봉이 굉장히 좋은 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그 11월 달에 이제 밀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걸쳐서 그때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시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 좋은 시황에서 지난주 양봉, 이번 주 양봉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이제 뭔가 좋은 호재를 기다리면서 계속 상승 진위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신다면 제가 색깔을 칠한 부분이 121선인데 121선에서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음봉은 오히려 매수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음봉을 보였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세 분 모두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아니죠. 바이오주죠.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 살짝 음봉을 보일 때 들어가 보는 게 좋겠다. O. 아니다. 바이오 내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을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O 의견을 던져주셨습니다. 이 의견 모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리가켄바이오 관련해서 세 분 모두 O 의견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에도 그동안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이 조정세를 보일 때 그쪽으로 투자를 이어가 보면 좋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의 탑5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성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분 중에서 세 분 모두 동그라미 의견을 던져주신 종목은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게임주 관련해서 NC소프트 있었고요. 수주가 굉장한 대한전선도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이오주 내에서도 리가켄바이오 세 분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이소페타시스 장 마감하고 나서 크게 하락한 만큼 모두 X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IR을 앞두고 있는 한빛반도체 두 분께서 O 의견 던져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5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